아살라 모이용
아들이나 사람이나 모든 동생
부처님과 다름없는 법을하으리와 승정이 주를 지는리는 결정고 제사배워 비두오리란다 출부지 불보대 대보살라 출부지 불보대 대보살라 출부지 불보대 대보살 정밖에 지는 나 보신대여 보살 대영광 듣는 옴 반대 옴 반대 신대생은 남사자 삼백삼고사 신남나야타 옴자의 주의 준대사마 옴자의 준대사마 옴자의 준대사마 대가이대 주대 지성하오니 오니 알아오는 불안세우 선정지에 어서 성기 달라지오 모든 공동 남김없이 성실하오고 수수한 것두두 자로하오 모든 평생 대가름을 이루리라 열의 십대 바른 돌아오리사 도를 기리어리고 당빛제사 심을 속히 그르는 불법성 삼보를 항상듣고서 대적대사 도를 행서약두는 항상 배우고 법은 배우고 시대 항상 머물러 결정고 정착세계 가서 대영 아리가 우정리를 챙겨오고 원세계 모든 놔두고 모든 중생 빨리 시번져지다 발사법성 없는 중생을 견디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으오리다 없는 법도를 배우오리다 비없는 별도를 이루오리다 다섯의 중생을 견디오리다 다섯의 법도를 배우오리다 다섯의 법도를 배우오리다 다섯의 법도를 이루오리다 제가이를 삼고 기명합니다. 신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신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신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마하바나바라밀. 네, 불광 형제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상규일을 시작으로 불기 2566년 1월 넷째 주 정기 법회를 동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놨죠. 아니, 도태장님 하신 아니, 저는 이 양력을 얘기하니까 전 서울대 물리과대학 물리학과 교수이며 현재 성남원로 대가연대 상임대표이신 박광수 법사님. 온 세계 항상
거가며 상세의 모든 전민도 반가워라 이 딸을 제안으로 세상에 대답을 건드리라 반가워라 이 딸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비없는 주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주문이 온갖대로 을 없애고 진실하여 아직 음을 지리라 이제 나가라 있다는 나라리라 아재 바다 신나게 아재 바다 신나게 지사 아재 바다 신나게 지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현 행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불광요전 158조, 불광예범 24조, 법요지 92쪽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사 공양군 널리 공양하겠습니다. 시방세계 일체처에 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고 한량없는 보살들이 함께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한 듯 분명한 직연으로 모든 불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음식으로 공양하겠습니다. 꽃과 향과 음악과 의복과 의약과 방사와 그 밖의 모든 공양구로 항상 공양하겠습니다. 공양은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바 무량 복덕의 문을 활짝 여는 길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간탄심과 애착심으로 인하여 참된 공양을 행하지 못하였고 설사 약간의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유와 조건을 붙인 공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부는 가난하고 물질 생활에서 부자유하며 제한을 많이 받고 있사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양을 행하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아낌없이 바램없이 지성껏 공양하겠습니다. 정성 바쳐 공양함으로써 애착과 간탄심의 작은 뿌리들을 하나하나 뽑겠습니다. 부처님의 무량 복덕이 우리 생명에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들이 모두 다 무너지도록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에게 공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하듯 차별 없이 정성 다 바쳐서 공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공양은 저희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모든 요인을 남김없이 타파하여 우리의 생명 위에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시원스러이 물결쳐 흘러 들어오게 함을 믿사옵니다. 법 공양에 힘쓰겠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과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과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과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을 닦겠습니다.
재물을 베풀어 공양하면 복덕의 종자를 심는 것이며 복덕의 문이 열려옵니다. 이것은 중생의 육체 생명을 키워주는 소중한 조건이옵니다. 그러나 법 공양을 행하면 행하는 자와 공양받는 자가 다 함께 법신 생명이 성장하오며 무량한 법신 공덕이 넘쳐오고 그 국토에 찬란한 법성 광명이 빛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 공양을 행하는 공덕이 얼마만한가를 부처님께서도 다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법을 존중히 하십니다. 법 공양을 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면 이 세상에 곧 부처님이 출생하시옵니다. 법이 불이며 법은 추상적 이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바른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 공양이 참된 부처님 공양이며 이로써 일체 부처님께 참된 공양을 성취합니다. 법 공양을 행하는 행함은 일체 불보살에 바라시는 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 공양을 행하면 보리에 싹이 자라고 법 공양을 행하면 무량 공덕문이 열리며 법 공양을 행하면 중생이 성숙되고 법 공양을 행하면 국토가 맑아지면 재불 보살이 환희하시옵니다. 저희들은 이 생명을 법 공양으로 빛내겠습니다. 부모님께 공양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공양하겠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모든 동포, 모든 인류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이 생명 영원하고 청정함과 같이 영원히 법 공양을 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문 시간입니다. 오늘 법문은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이시며 참여불교 재가인대 상임 대표이신 박광서 법사님께서 법문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사님에 대한 이력은 해담 큰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점점 더 외동의 스님들의 행위 이상해지니까 정말 부끄러움을 듣고 오는데 그때도 우리 강사로서는 그 관계없이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으로 되어가면 정말 성녀로서 제 자신이 부러움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박경수 교수의 말씀이 우리 불광협회 여러분들의 진행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박 교수님의 법문을 자주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시겠습니다. 법사이신 박광서 법사님께 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30여 년 동직하다가 이제 퇴직한 지 8년 됐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교관들과 불교를 얘기하고 우리 사회를 함께 얘기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부처님께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이만한 건강과 그 다음에 그만한 어디서 찾을 수 없는 법문을 들을 기회가 내 생에 있었다는 게 저는 누구보다도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자신감이 쌓였습니다. 우리 법회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우리 불교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색다른 그런 맛이 있지 않을까. 부처님 법이 여러분들 늘 공부하시고 좋은 스님들께 많이 들으시고 해서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만의 독특한 경험과 우리 한국 불교 지난 반세기를 제가 살아온 경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박봉옥 법사님께 제가 특별한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로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제가 버리기 그리고 함께하기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스님들은 버리기만 하셨습니다. 출가자는 버리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자는 버리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버리기 다음에 함께 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족과 이웃과 또는 심지어는 지구 자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과 제가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버리기 그리고 함께하기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참 불안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종교도 아시겠지만 최근 종교인구 또는 종교인구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한 30년 전에 15년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30년 전에 41%였다가 40.4%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근처에 와서 상당히 종교가 이거를 내려서 54%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15년 지난해 통계는 얼마나 됩니까? 40%. 무슨 얘기일까요? 종교가 우리 국민에게 또는 세계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종교 때문에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하고 복합적으로 겹쳐서 전쟁도 나고 그러긴 하지만 종교 자체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안녕드리겠습니다. 불광사라든지 상국으로 도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동무소에서 동무소를 지휘하여서 동무실장이 여러분들에게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산세불 성지만번오에
하고 이런 대접은 어디서 못 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불교에서 버리기가 최고로 중요하다. 잘 압니다. 버린 사람은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촌의 이렇게 복잡한 사회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도 일찍 출가를 결심을 했었어요. 아마 45살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주 산인데 공주에서 대전으로 그 다음에 대전중학교에서 경기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가장 인생의 복이었던 것이 경기고등학교 1학년 때 부처님 복을 만납니다. 함산덕 박사, 황희선 역사 그 두 내외가 다 돌아가셨지만 중심을 해서 어른이 돼서 그 학생들을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룸빈이라는 단체였는데 그때 부처님 법을 처음 듣고 무슨 이런 법이 있냐, 왜 내가 15살이 되도록 누군가 한 번도 안 가르쳐주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2000년 무슨 불교 1000년 이상 불교 역사가 있다고는 하나, 그리고 비록 2500년 불교가 좀 숨어 지냈다고는 하나, 그래도 면면이 살아있는 정신일 텐데 어째 나같이 도심에서 사는 학생이 겨우 16살이 되어야 불교라는 말 한마디 듣게 됩니다. 이건 낭패다. 그래서 소원을 세운 것은 이 불교를 위해서 나머지 생을 살겠다. 그 소원의 첫걸음은 저도 그 당시는 출가했어요. 아니 경기고등학교 들어간들 공부를 하겠습니까? 들어갈 때는 그래도 10몇 등 반에 잘한 겁니다. 경기고등학교 최고 학교라고 했으니까. 저는 대전학교에서 경기고등학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위에서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대전중학교에서 경영학기 학생이 5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인권회장 송도한 변호사죠. 동기입니다. 그 친구 나보다 더 머리가 하였더라고요. 어쨌든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송도한도 그 친구도 불자입니다. 그 부인은 불교학자고요. 그만큼 그때는 불교를 접한다는 것이 가장 뿌듯한 일이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한 것은 그것을 바쳐내는 일이다. 그랬는데 상황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나 하나 머리 깎는다고 해서 불교가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물질 문명의 사회인데 그 휘둘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 문명에. 그런데 그걸 극복하려면 그래 나는 돈 별로 안 좋아해. 또 이제 속세에 사는 사람은 나는 이성 싫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그래서 뭐 어떻게 살 건데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가. 그래서 보니까 스님들 다 어리고 들어갔는데 사회적으로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라는 건 너무 심하고요. 우리 사회에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스님들이 많은데 왜 사회는 불교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왜 불교인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사회를 껴안지 않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불교를 생각하면서 나는 불교만 좋아할 거야. 부처님만 좋아할 거야. 그런데 현대사회는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물질문명 사회가 이제는 인류를 흔들어댈 것이다. 그러면 할 일이 뭐냐? 물질문명 사회를 이해하고 그거를 같이 파도 타듯이 살아내는 현대 불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잠시 출가는 나중으로 미루고
고2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물리학을 공부할 것이다. 물리학이 물질문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됐습니다. 제 인생은. 근데 물리학과 얼마나 어려운데요.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제가 공부는 안 하고 불교 공부만 좋아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학생들 모아서 불타사상연구에 지금 뒤돌아보니까 좀 낯간지러워요. 그때 뭘 알았다고 그런 걸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물리학을 한다고 보니까 담임 선생이 네 성적이면 물리학이 아니라 서울대 근처도 못 가. 그래요. 저 뒤쪽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어디 딴 데 갈 거면 생각을 해봐. 너 지금 공부를 여태까지 안 해도 되겠니? 그래서 합니다. 저는 이거 안 하면 공부할 게 없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이해하기가 없죠. 그래서 고3이 됐는데 겨우 물리학과 갈만한 수준으로 됐어요. 제가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밖에 할 게 없으니 그래도 써주세요. 근데 마지막에 네가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서울대학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 물리학과 아니면 안 갑니다. 대학은 안 갑니다. 참 당돌하다. 한번 써줬어요. 덜컥 붙었어요. 아마 서울대학교가 채점을 잘못했는지 붙었어요. 그래 물리학을 해야만 나는 불교를 자신있게 전파를 할 것 같은데 그 도구로 근데 물리학을 하는데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왜? 불교가 너무 좋아서 또 불교에 젖어가지고 서울대학교 무슨 불교 학생 국민이 학생회장 그때 이제 법정 스님을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서울물리대 첫 번째로 모신 게 저입니다. 70년 초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래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아주 물리학을 다시 파서 어떻게 됐나. 성적이 이렇게 이걸 이제 스텝 펑션이라고 해요. 단계적으로. 갑자기 저놈이 미쳤나. 공부를 안 하더니 갑자기 공부를. 근데 저는 그게 평생의 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합니다. 그러고 했는데 평균 성적이 안 좋으니까요. 미국에서 잘 안 받아줘요. 장학금을 안 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일단은 나는 취직한다. 도로공단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제가 안 받아준 거기에 학교에서 너 장학금 줄게 와라. 이제 부처님이 저 뒤를 좀 밀어주셨구나. 드디어 장학금을 받아서 가서 미국에서 9년 동안 마지막 이제 브라운 대학 학위를 마치고 MIT 연구원 2년 생활까지 하고 돌아올 때 이대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대 학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싱글이기 때문에 그 학장님 모시고 MIT 하버드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당신은 꼭 이대로 와야 돼. 총각 교수가 가도 되니까 총각으로 총각이면 더 환영하네. 그랬는데 저는 이대는 안 쓰고 본교인 서울대하고 딱 그 동국대만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머리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는 지금 총장 하시는 그 3년 후배지만 상당히 실력이 좋죠. 그분에게 내가 드렸고 그분도 부자입니다. lumini 출신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국대는 당시 황세웅 총장이 계셨는데 황세웅 총장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던 법안 스님이 깨알같이 글을 써서 보냈어요. 이 사람을 뽑으시오. 그래서 물리학과에서 이제 이 서류가 갔는데 물리학과에서는 어떤 놈이 전혀 보지도 못한 놈이 동국대학교를 골라고 그래. 백으로 총장 백인가. 그러고서 슬쩍슬쩍 시일만 밀었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다 보니까 자다가 여기 낮인데 거기 밤이잖아요. 자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때잖아요. 답답하기로 네. 여기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입니다. 보시겠어? 안 보시겠어? 가겠어? 함께 서울대학교도 이게
서강대학교라는 것이 제가 교수로서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학교, 선택학교인데 제가 들어갈 때부터 저는 불교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자를 연합회도 만들고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박홍 총장이 심지어는 교수 회의를 하다가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어쩌다가 저쪽으로 예 부처님도요 공개적으로 그럴 정도니까 저는 불자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당당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나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불교가 너무 약해져 있어요. 신자 수도 그렇거니와 사회적 영향력도 그렇고요.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것은 다 불자들 책임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불교를 믿고 그냥 단순히 불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불자는 불교가 가정에 또 직장에 사회에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잘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제가 불자의 숙명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불광법회가 상당히 잘 교육된, 훈련된 불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됐던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 제목에서 얘기하는 버리기입니다. 잘 버리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은 뭔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가진 사람, 하나도 욕심이 없는 사람, 스님들이 그랬어요.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버리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껴안기, 누구를 인연들을 다 껴안아서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45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형님 들어갈 때 고집스럽게 나도 간다고 그래가지고 45살이니까 뭐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제가 욕심이 있었나 봐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는데 전쟁통에 뭐 학교 안 다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하고 심지어는 나이가 4살 차이가 되는 공부생이 있었어요. 늦게 보냈잖아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가보니까 아저씨 같은 사람하고 놀아야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러다가 좀 무슨 일이 있으면 떼나 쓰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아유 쟤는 내보다 더 들어올 애가 아닌데 그냥 지 형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약간씩 달라지는 모습을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런 것이 학교생활 3년이었고요. 초등학교. 그러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제 한이 낮춥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다닐래 안 다닐래 그래서 나는 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는 낮춰서 다닐래? 그럼 창피하잖아. 그래서 나이는 아직도 어린데도 창피하잖아. 그래 다녀봐. 근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때더라고 같이 다닌다. 처음으로 나보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쉽고 한 해 더 하니까 쉽고 그러더니 갑자기 나이 들었는데 당장도 시키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는 세상에 나는 살만한 데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해가지고 공부해서 대전으로 점프하고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 점프하고 그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공주 때 공주 삶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늘 있어요. 뭐냐면
부대찌개라고 공깃방울 들고 이거 뭐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그거 딸라고요. 나중에 어떤 때는 꾸준하게 싸우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제 기억이 나요. 아니 몇 사람이 하면 꼭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저는 어렸으니까 뭐 싸우지 못하지만은 그거 조금 따면요. 또는 이제 형들이 좀 주면 그거 쫙 기억나요. 그거 잘라내린 거 몇 개 딱지 적어놓은 거 그거 찢어가 종이 아무거나 찢어가지고 만든 딱지 이게 뭡니까? 그림 딱지만 있으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걸 껴안고 자다가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맨날 끼어끼어 하면서 딱지치기 하던 그런 친구가 한번 저보다 한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오더니 나 오늘부터 무슨 딱지치기 안 할래. 누나 너 다 가져. 여러분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웬떡 그리고 좋아했어요. 조금 있다가 뭔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귀한 거를 다 주는데 저 친구는 아주 아무 짓도 않는데 이게 뭐지? 머리에 쿵 맞은 거. 제가 이런 비유를 두는 것은 일상생활에 그런 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제목에 버리기라고 했던 것은 처음으로 버리기를 배운 순간이었고 그건 70이 넘은 이 나이에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다 애지중지하는 거를 다 버리기.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지금 다 생각해보면 뭔가가 있어요. 사람 관계든 돈이든 무엇이든 다 있습니다. 그 버리기가 여기 그 버리기가 지금도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그 버리기가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일단 봅시다. 이것이 저는 소위 이 양자역학, 이 양자역학은 이렇게 덩어리졌다 보면 점프가 계단 양자적인 도약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실제로 물질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근데 사람에게도 심리적인 또는 이 깨닫는데도 그런 양자적 도약이 없으면 이거는 어떤 관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한 가지가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제로 무유공포 뭐 이런 반야신경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얘기도 하고 배우고 그러는데 무유공포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서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술은 무유공포입니다. 제가 이제 불교가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이 동료들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동료들한테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싫으냐? 무엇이 가장 무서우냐? 그래서 통계를 내본 결과 한 통계를 봐야 14명 학생들이 그랬더니 생각해보니 뱀이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뱀이 제일 쉽고 무섭습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는 단계가 다르네요. 그래요. 그러면 뱀하고 한번 살아볼까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저는 도선사에 천당 스님을 만나러 가다가 마침 소나기가 내린 뒤에 유튜브 막 다. 소나기가 딱 내린 뒤에 그 몸을 말리느라고 배운 양지로 나온대요. 나중에 들으시지만. 그래서 가는데 소나기 치고라 보니까 뱀 한 마리가 쭉 가가지고 제가 화가 지금 뱀인데
마침 있어가지고 나하고 살까 그랬는데 마침 그 얘기 알아들었는지 소나무 밑에 또 안에 두고 도망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에 넣고 충남스님께 이 안에 뭐가 있습니다. 지금 웃으시던데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서 하숙지에 뱀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 뱀은 이 빨래줄에 넣으면 안 도망가요. 그리고 그 비닐장판 이런 데 참대를 좋아해서 찾아보면 없으면 비닐장판 구석에 있고 아니면은 혹시 이제 하는 거 잘못해가지고 공부를 떼면 그게 싫으니까 저 책꽂이 위에 가서 도와해 주는 거. 불쌍하게 그거 하느라고 청계천에 가서 배워가지고요. 뱀을 어떻게 사육을 하나. 그 스포이드로 이 달걀을 뽑아가지고 짜서 잘 먹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두 번째는 문제. 막 그 뱀 한 마리를 가방에 넣고 과외 하러 나가는데 소나기 그 서울대 병원 밑에가 하숙집이었거든요. 소나기가 막 쏟아진 직후인데 뭐 동네 애들이 있어 막대기로 뱀을 그건 컸어요. 뱀을 막 발로 하고 막대기로 하고 뭐 힘도 큰데 얘들하고 하니 이거를 잡아서 아웃볼에다 담아가면 이게 생물 점수 50점을 준대요. 선생님. 그래서 사고를 그러면 되냐 그래가지고요. 타고 죽었더니 독사물은 아니죠. 그랬더니 나쁜 아저씨다 그래 가져가라고. 그러면 저 때문에 살았고 처음 조그만 놈은 저 때문에 고생을 했죠. 쓸데없었죠. 어쨌든 두 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두 마리를 근데 이제 그 빨래에다가 이렇게 널어놓으면 못 도망갑니다. 큰 데는 이렇게 도망가는데 느낌이 드는 빨래 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 자장부에는 그게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술 마시고 그러다가 그 동네에 동로 호강이 분리대 그렇죠. 집에 못 들어가면 저희 하숙집에 막 쳐다봐요. 그리고 주차한 채로 당당하게 뱀을 싹 걷어치우고 들어와요. 아침에 봐. 저거 봤니? 하고 안면서 뱀이야? 어디 내가 이렇게 뱀이야? 그래 뱀이다. 너는 어제 안 오려고 오늘 오더니 그게 원희 스님인데 그죠? 원희 스님 그렇잖아요. 배골 빠가지고 놀는 거가 아시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전문 못자리에다가 그다음에 나중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자기 점검을 하는데 아마 참선할 때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가깝게 살려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가깝게 살려고 자기 점검을 해가며 사는가 하는 신뢰를 저의 경우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교 학생회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할때 기억나는 사람들은 조용래 변호사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박세희 양반도 2년밖에 더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1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아까 송도환 홍순도 그 중에 하나예요. 다 돌아가셨는데 현실과 홍석현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함께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저는 충남 스님을 비롯해서 순전 해먼 스님 그리고 또 충성 스님 남한사에 계시던 그 다음에 물론 왕덕 스님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선 화계사에 계셨던 충성 스님 영어도 못하는데 제가 브라운 대학 나왔는데 브라운 대학 근처에 프로비던스 젠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프로비던스가 주 도시거든요. 영화였는데. 근데 나중에 스님이 미국 학생들 데려다가
그래요. 키친. 이게 영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키친하고 무슨 얘기인가 그랬는데 이 얘기예요. 달기 알을 굽듯해야 된다 그런 거 같아요. 순이라고 얘기죠. 근데 치킨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을 키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확한 단어 들었고 미국 놈들은 다 안 들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사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 나중에 이제 그 브라운던 센터다가 그제 브라운던에서 차로 30분도 안 걸리니까요. 거기 가서 그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광덕 스님의 경우도 저는 그 백악사에서 몇 번 그 법문을 듣고 참 학같이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학을 비유하자면 이런 분위기 될 것이다.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위험이 있고 그러면서도 세속에 저희들하고 함께 계시면서 뭔가를 그 눈빛으로나 말씀으로나 전해주시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래 계셔가지고 큰 그 불사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광덕 스님하고 고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왜냐? 74년도에 제가 미국 유학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오니까 불광법회가 터져 있더라고요. 근데 불광법회가 74년도에 시작했죠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만일 내가 유학을 안 가고 여기 있어가지고 광덕 스님 밑에서 더 배우면서 같이 했다 그러면 저에게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 제가 복이 없구나. 마침 불광법회 창립 그 해에 유학을 가게 돼서 저에게는 딴 일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불교를 이제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뭐 종교 중에 하나 뭐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에 요리를 해서 내놔야 할 책임이 불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돌아오자마자 출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도 나이 34살에 돌아와서 결국 교수 생활하면서 이것이 내 길인지 아닌지 몇 년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던지고 38살쯤 마음 되기 전에 출가를 할 수 있겠다. 호동스님이 36살에 출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작정을 했는데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부분적인 이유는 있어요. 제가 생명나눔 신청본부 장기이전 운동을 하는데 한국에도 없었어요. 근데 스님은 다 돌아갔을 때마다 그냥 다 태워버리면서 가지고 하나 떠 죽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모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자들이 먼저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생명나눔 신청 그걸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했더니 주위에서 뭐라 하면 너 그거 해도 부인이 동의하면 못해. 집행은 부인이 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결혼하면 아마 이 사람은 이해할 거야. 웬걸요?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요. 4년간 바로 4년간. 아니 죽으면 이래저래 해서 막 수만 원에서 하고 시신 해병으로 소개병으로 기증하고 아주 쉽게 얘기했는데 저희 결혼의 경우는 풍년이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죠. 당연히 처음 듣죠. 우리 한국의 장기중도 그런 풍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풍년이라는 거죠. 4년을 어떻게 설득을 했나 설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이거는 아주 딱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설득이 된다?
출발했지만 그래도 번듯하게 동장스님 당신은 총무장이 아니고 후보해야지 도우십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회에 어느 시대나 우리 동양에서 특히 그런데 불교의 고승들과 같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지성인들이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 고려 때도 마찬가지. 이조 이후부터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들이 더군다나 불교 내경에 있다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사회에 펼치는 그런 생각을 안 할까 그래서 제가 교수 문자연합회를 이번에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게 동부대로라고 하면 사전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서 20년 뒤에 동부대에서 입장을 해라. 근데 2년 만에 한번 그래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들 그냥 우리 사회에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런 아주 깊은 고민이 없이 회장하고 싶은 거예요. 큰일. 저는 선택했습니다. 교련을 만들어 놓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남치신 씨가 우리는 손을 했습니다. 손을 좋지. 손을 하는 말이 되게 동안이 좋지. 그래서 10년 동안 대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의 대단을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명숙 도사님이 돌아가신 불의에서 불의상님, 그 다음에 박 교수 당신밖에 없어요. 이거 풀이하세요. 뭔데요? 경주 고속철도 도심 통과하는 거 막아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먼저 나서면 저거 불자들이 나서는 거 보니까 불교문화재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제가 선뜻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사회, 정신. 이게 불교문화재냐, 경주가. 이게 불교문화재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국보예요. 국가문화재예요. 이게 불교라고 해서 불자들만 관심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국가문화재. 이게 우리 국가문화재입니까? 아니에요. 세계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자부심이 없이 경주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했죠. 이 세계문화재고 이거를 안 지키는 것은 민족 우리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결국 이명상 사건 말기에 3,000명이나 이 쌓여 있었어요. 저기가 자료가 서명지가. 그건 누가 교수들 고고하고. 그런데도 이 불교에 대한 그런 정서가 별로 없는 이명상 장로 대통령께서 그냥 책상에 가서 쌓아놨던 거. 결국은 이계훈 박사가 저한테 SOS를 쳐서 박 박사 이건 당신 몫이요. 나도 그렇지만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이계훈 박사와 제가 천국을 다니고 이계훈 박사는 이제 연로하시니까 서울 근방에 고속가 있고 이런 데서 저는 차로 천국을 다니면서 사인 서명을 받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불자들이 다 해줍니다. 스님들도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토지세 뭐 이런 종토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교가 좀 압박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종토세 그거 취소하라고 서명받은 것은 120만 명이에요. 그런데 저 고속철 경주 도심 통과 반대는 제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명 남짓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사회적 반향이 있어서 되긴 됐어요. 우리가 할 일이 곳곳에 자기 주의 말을 보고 우리 사회를
못 지켰죠.